윤석열이가 9일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한답니다. 숫자 틀렸어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주년인 줄 알았어. 왜 그런 줄 알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했거든. 윤석열이 기자회견한 게 유일하게 취임 100일이었거든요. 네. 그 후로 이 핑계 저 핑계 도스태핑도 그만두고 하더니 취임 1주년도 그냥 지나갔어. 근데 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이라는 게 담화를 읽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솔직히 말해 살 떨려. 뭔 말 실수를 할지. 나는 방송해야 될 내용이 많아지는 걸 싫어해. 복잡하거든. 한 입으로 두 입을 또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관제 대담을 한 적 있잖아요. 그 어디 KBS인가요? 그 관제 대담 했었을 때도 본인이 아내와 대화를 잘 안 한다.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우리 대화 많이 한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짓을 무한 반복하지 않을까. 청와대 있어 보니까 알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사실은 기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 돼.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는 게 있어. 그저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 대내 하나 있어. 내 이름 말 안 할게. 네.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딴 소리를 해도 네. 보복하지 않잖아. 그렇죠. 다 자유죠.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또 대통령의 역할이기도 하고. 제대로 된 태도는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기자회견 보고 싶은 거예요. 기자가 별소리 나고 막 화내고 막 그러면 그것도 보복으로 가지 않는 기자회견 보고 싶은 건데 그거를 꽁꽁 갖다 놓은 거예요.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자기가 100일 동안 우리나라 집값 잡았다고 말하는 새끼야. 근데 지금 1주년 패스하고 2주년 때 그것도 총선 참패하고 나니까 이제 달라진 모습 보여주겠다고 저러는 건데 달라질 기대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덧붙인 얘기가 주제가 무제한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기자회견 하면 솔직히 어떤 주제를 정해놓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네. 당연한 이야기를 나 뭐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하는데 기자 선정은 사실 미리 할 거라는 얘기죠. 미리 할 거면서 주제를 다 받는다. 정말 김건희, 뭐 최은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할 때 저요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아무나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이제는. 네. 아마도 아마 딱딱딱 기자 이름 절대 모를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외우겠습니까?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디 기자님 하세요. 어디 기자님 하세요. 이건 100% 미리 다 짜놓은 거다. 예. 네. 그게 최근에 미디어 오늘 3개월 출입정지 통보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뒤에서 이런 짓 해. EBS 압수수색해. 언론 자유 말하면서 기자회견에 무슨 주제 무지한 질문 받는다 이런 개소리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겉으로는 뭔가 언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다 정해진 카테고리랄까 컨셉 안에서 움직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무제한도 사실 무섭습니다.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그냥 무슨 전쟁 얘기하고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사고죠. 그럴 수도 있고 네. 나 지금 이혼할 생각입니다. 빨리 답해야지. 나 퇴근했어. 우리 엄마 언제 꺼내줄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빨리 좀 꺼내줘. 7월 달에 하고 했잖아 이 사람아. 이번에도 안 됐잖아. 부끄러워. 대한민국 대통령 정말 부끄러워 정말. 저는 살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의 장모 이름까지 압니까? 그러게. 역대 그런 적이 진짜. 없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윤석열 부인이 아니라 윤석열 엄마가 살아계시거든요. 아 맞다.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와. 성함 모르죠 저희는. 근데 장모는 언론에 막 날마다 나와. 약 먹고 죽어버릴 거야 내가. 오빠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윤석열 김건희의 결혼에 반대해서 부모들이 거의 연애 끊다시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참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있어. 윤석열의 기자회견의 태도 하던 대로 하고 또 내용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아마 이렇게 답이 예상이 되는 게 그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지켜봅시다 이런 소리 그냥 퉁칠 거예요.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시간 낭비나 전파 낭비일 수 있죠. 근데 그게 문제는 그러면서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정치는 명분의 예술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저거 안 달라졌네 똑같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국회의 민주당한테 힘 더 실어줍니다. 국민은.
야 대통령이 저딴 식으로 바뀌지도 않고 있는데 민주당 뭐하냐 밀어붙여라는 여론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는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지금 그 말하자면 이런 거죠. 윤석열의 운명은 윤석열에 달렸다 이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달라졌으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 이 여론이 만들어질지 달라질 거 하나도 없네. 국민 속이려고 하네. 이러면 윤석열의 사실은 탄핵은 빨라진다. 맞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지금 얘기 보면 윤 대통령이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 했고 국민이 알고 싶거나 오해하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는 취지. 이미 국민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미 결론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역시 몰라주고 소통이 안 되고 뭐 홍보가 안 되고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할 거고 기자회견 1시간인데 그 1시간 동안 기자들이 질문을 10개, 20개 할 수 있을까요? 질문 하나에 윤석열이 또 59분을 얘기할지 어떻게 합니까? 맞죠. 정말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에 앞서서 또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를 영상으로 또 20여 분간 설명을 한 뒤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영상이 나올지 너무 눈에 펀히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그 노래도 하나 불러야지. 사랑이 필요한 거죠. 탄핵이 필요한 국민들이 거죠. 윤석열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아메리칸 파이 부르셔도 되고. 엄마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뭔 오해는 오해야. 가서 고스톱 치려고 들어간 거야? 어처구니 없네 진짜. 손만 잡고 잤나 보죠. 오늘 민정수석실이 부활했어요. 의도는 뻔하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공약 파기한 거거든요. 네. 사실 거기에는 뭐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은 민정수석실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일단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데 뭐 공약 파기한 거잖아요. 대선 공약 파기한 거잖아.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이 6년 선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구술을 했기 때문에 나이는 어려도 선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김주현이가 한 수사도 만만치가 않아. 그냥 정치 검사야.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검사 정권에 신문 내는데 검사 출신 갔다가 민정수석에 딱 앉혀요? 민심 소통하겠다고? 다 거짓말이지. 일단은 공약을 파기할 때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최저임금 10,000원으로 못 올린 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다시 만들래 하면서 그냥 일사천리로 또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민정수석실이 됐고 그다음에 뭐 사정 기능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선도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도부가 이제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지금 와서 다시 근데 학생들이 너무 뭔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 선도부를 다시 부활할게 하면서 선도부를 내세우고서 아 우리는 너네 뭐 복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너네가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놔봐 하면 학생들이 거기다 털어놓습니까?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맞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진짜 소통하고 싶다면 시민사회 수석실을 더 키운다든가 방법은 많은데 네. 민정수석 부활해가지고 뭐 특검 맞고 탄핵 받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 같고요.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어쨌든 대통령 주변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김건희 씨잖아요. 그다음에 어머니 최은순 씨, 또 근데 김건희 씨 오빠 갑자기 이름 까먹네요. 네. 그 3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민정수석실에서 과연 김건희 씨 불러서 조사할 수 있을까요? 예. 만약에 조사했다면 저는 민정수석실의 이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이 도입 취지에 대해서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과연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부는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대통령 측근들의 비위를 뭐 이렇게 감시하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써먹었다고 네, 하면 그냥 공직자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종시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 공직자의 세계가 동요하는 걸 막기 위해 거기에는 만약에 진짜로 검찰이 반란 일으키고 있는 거라면 그걸 막기 위한 용도로 쓰겠다. 윤석열이가 2년 전에 민정수석실 부활하면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건 있죠. 그것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짓 하려고 다시 부활하는 거야? 아무튼 이자는 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근데 본인이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몰라.
그렇게 그리고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지지율 한번 보여주는데요. 이게 윤석열이가 취임 100일 됐을 때 지지율이에요. 아 최근이 아니고요. 취임 100일 됐을 때. 그때는 24% 찍고 25% 찍고 28% 찍고 이 시점이었어. 사실은 지금이나 그때나 거의 달라진 거 없는데 지금은 총선을 참패함으로써 사실은 이보다 더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 저 때가 기억나는 게 아마 그 5살 어린이 학교 보낸다고 했을 때 이제 부모들이랑 이제 일부 손주 봐주시는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지지율 한번 뚝 떨어졌습니다. 예. 취임 100일 때 그 논란들이 이런 거예요. 사적 채용 논란, 정책 빅반, 인적 쇄신, 편중 인사, 허우 대처, 국민의힘 내용, 허우 대처 허우 기억나세요? 대처. 네. 저 반지하 네. 반지 퇴근하면서 물잠겼던데. 봤더니, 네. 뭐 퇴근할 때 보니까 뭐 싹 잠기고 없더라고. 그리고 구두 신고 와가지고 씨. 어우 나 저 인간 정말. 그리고 그날 호우 난 날 멀쩡히 퇴근하고 그때 비서실장도 기자들이랑 술 마셨죠. 당시 취임 100일 때 부산일보의 논설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 윤석열 취임 100일 회견. 대통령 의지 공식 피력 확인된 만큼 정부 부처 합심의 유치 분위기 일신을. 그 후로 119대 29. 기대가 겁나게 크네요. 결론 아까 오해란 표현이 거기서 이제 딱 포인트가 됐는데 자화자찬하다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성격들은 안 바뀌어요. 나 정말 잘했는데 국민들이 몰라줘서 나 잘하는 이야기 하고 싶다. 아마 그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4월 2일 날 그 의료교육 관련한 담화 발표했었잖아요. 1시간 가까이 혼자 이야기하면서 난 잘했다. 필요하다. 끝까지 네. 2,000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유 참. 야 윤석열 진짜 기대가 크네요. 네. 변하지 않을 기대. 아 그러니까 이게 분노는 두 번째 제껴두고 개그프로 보는 것 같아 이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개그프로 보는 것 같아. 어쩜 인간이 이렇게 한결같이 모자랄 수가 있냐. 진짜 개그는 그런 놈이 대통령 하고 있다는 것이 개그죠. 국가에 대한 비전 하나도 없고. 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고통스럽죠. 가장 불행한 건 우리 국민입니다. 저런 대통령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불행이죠 불행. 불행은 끝나야 합니다. 자 허심님.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 특검과 더불어 4년이든 5년이든 중임제 개헌을 최단 기간 안에 실현해 줬으면 합니다. 차기는 99.99%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5년만 보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예. 공감.